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이 또 내부 분탕질을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오랫동안 도와주고 키워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것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의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화합 만남, 의원총회 및 첫 중앙선대위 참석 등을 통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당내 세력을 최대한 포용하고 이재명과의 싸움을 위한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나선 첫날에 나온 한동훈의 반응입니다. 항상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돼야 하고 세상이 자기 논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착각하는 한동훈식의 몸에 밴 버릇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대선이 본격화한 시점인 만큼 한동훈과 같은 자의 저런 식의 도발은 대선 후보가 나서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 어디서 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심평 변호사가 단일화 효과 못지않은 김문수 후보의 노빠꾸 정신의 승리를 평가한 내용과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운동권 출신의 전향 우파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소개한 김문수 후보 관련 비화들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해볼 만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김 후보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은 김 후보님께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과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만으로는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니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 당과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반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지 말고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했던 인간들을 중요한 보직에 임명해서 선거를 치르라는 겁니다. 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동훈은 이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옹호해 주다가 선거가 끝날 것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동훈이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한동훈처럼 저렇게 했다가는 그나마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질 국민들이 우수수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혹은 아예 다른 후보를 찍어서 더 큰 참패를 맞이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알고도 저런다면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것이고 그걸 모른다면 정말 정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무식한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또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즉각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되신 점에 대해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그런 부당한 협업 때문에 승패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약속 위반으로 상처 입은 분들을 아우르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야만 비로소 이 어려운 선거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결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의 오늘 주장에 대해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힘을 합쳐 김문수 후보를 도와 이재명을 막읍시다 라고 밝힌 반면에 한모 씨, 즉 한동훈을 말합니다. 한모 씨는 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을 막읍시다. 김문수가 윤석열부터 손절 안 하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두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했습니다.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규진 교수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아젠다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는 한동훈의 지긋지긋한 편집정, 이것 또한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계엄과 탄핵 이슈는 분명히 또다시 소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의제가 변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정면 승부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애초에 김문수 후보님이 말씀하셨듯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그 계엄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즉 민주당의 무고한 폭거와 전체주의적 체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에도 반대한다.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무리하고 불법적인 절차,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고 꼿꼿하게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가야 계엄과 탄핵이라는 아젠다는 더 이상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싸움이 나고 분란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때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이슈는 딱 일단락 짓고 다음 단계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탄핵 문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만 났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로 끊고 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리더십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규진 교수의 이 같은 분석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편 심평 변호사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은 이른바 노빠꾸 정신의 승리다, 이런 점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왕좌왕하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결국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었다. 상처투성이의 승리라서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덕수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급격하게 명분이 실리며 얻은 승리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김 후보는 당내 기득권 세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다. 오직 노빠꾸 정신으로 버티며 싸웠다. 당원들은 이런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단순한 대선 후보의 쟁취가 아니다. 그 가도를 걸어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식적이고 오만하게 군림하던 쌍권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압도적 세력을 누린 것이다. 국민이나 당원들은 이들에게 심한 불만을 가져왔으나 그들의 워낙 강고한 지위를 어쩌지 못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 후보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토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기득권 세력의 부정적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문수 후보는 그러나 물러날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 그 결과 김 후보는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점을 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빠꾸에 오직 전진만을 외치며 싸운 싸움의 승리의 대가는 어쩌면 단일화를 거친 원만한 모양새가 주는 이점을 능가할지 모른다.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 전태일 열사의 1970년 분신 이후 그 정신의 계승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40대의 나이로 단명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되어 한국을 잘 이끌었을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전태일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은 바로 김문수 후보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시작이다. 5월의 푸른 하늘처럼 눈물겹게 푸르고 아름다우며 숭고한 전태일 정신을 이 땅에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지길 바란다. 명분과 대의는 진정한 지도자의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전향 우파 출신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너희가 김문수를 알아, 천연기념물 같은 청백리 김문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김 후보와 관련된 3가지 비화를 공개합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먼저 1. 선거 치르고 남은 비용 20억을 당비로 기부한 사람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원회장이었던 김진홍 목사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른 뒤에 비용을 환산해보니 2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그것을 선거 때 고생하며 돈을 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말했다 한다.
그런데 웬걸 다음날 나와보니 김문수 당선자가 실무자를 불러 중앙당 당시 한나라당에 당비로 20억 모두를 기부했다고 한다.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월급을 장기표 선생에게 주었던 사람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민중당과 신한국당이 통합되면서 험진 부천시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이야기다. 영원한 독고다이 장기표 선생은 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이 된 후 자기가 받는 세비에서 매달 100만 원을 떼어서 장기표 선생에게 주었다고 한다. 90년대 중반 국회의원 세비는 500 정도였으니 매달 5분의 1의 월급을 장기표 선생에게 준 것이다. 당시 내가 제야운동을 할 때 장기표 선생이 찾아와 실무진 목에 때 좀 벗겨준다며 삼겹살을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으면 마누라가 용돈 줘서 하고 넘겼는데 실제는 김문수 후보가 준 돈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세 번째로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은 3인방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비화를 소개합니다. 2000년대 들어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대부분은 많지는 않았지만 보상금 내역은 직업이나 사건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무직자는 구금 일수 곱하기 최저임금에 준하는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이 3명 있었다. 그중 2명은 고 김동길 교수와 장기표 선생이었다. 나머지 다른 1명이 바로 김문수 후보였다.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살다 보니 국회의원 3선, 도지사 2선을 하고도 서울 봉천동의 전 재산이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극적인 기사회생, 당원들이 정말로 김문수 후보를 살려낸 당원혁명이 대단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대선 후보 등록 직후 밝혔듯이 당에서 그렇게 특정한 어떤 의도를 갖고 찬반 투표를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당에서 의도하는 대로 찬성이 우세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가 찬성을 웃돌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지에 대해서 행정고시 출신으로 꽤 고위공직자를 지낸 김경환 전 자유민주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경환 전 집행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정치적으로 많은 활동을 같이 한 동지적 관계에 있는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김문수는 독고다이라고 한다. 주변에 새가 없어 쉽게 흔들 수 있다 생각한다. 한동훈처럼 팬덤도 없다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그에게는 동지들이 있다. 2018년부터 아스팔트 위에서 함께 싸워온 100만 동지들. 2018년부터 싸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서 싸운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유력 정치인도 사심없이 뜻을 같이 하는 100만의 동지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 당원이 당 지도부의 지침을 뒤집은 쾌거, 그 뒤에 우리가 있다. 열심히 싸웠다.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고발 등 소송전, 그리고 SNS 여론전, 우리가 이겼다. 앞으로도 김문수는 승리할 것이다. 그에게는 100만 동지가 있다. 함께 싸우자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경환 씨가 밝힌 이 내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수날TV도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안지가 꽤 저도 오래됩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꽤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논설위원 시절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곳곳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김문수라는 정치인, 정말 천연기념물 같은 김문수라는 정치인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합쳐지면서 이번에 정치적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확정 때 만들어졌던 이 정치적 기적이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도 이어져서 이재명을 꺾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쾌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